김용현이가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한테 영치금 보냈다고. 이거 이렇게 폭력 소요 조장 행위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법적으로 아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원을 침탈한 폭도들에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갇혀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치소도 치고 헌법재판소 치고 본인이 형사 재판 받는 법정까지 이 지지자들이 무슨 처벌을 받든지 이 한 번 바쳐서 나랑 대통령을 지켜달라. 저는 이런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법에도 없는 무도한 짓을 내가 왕인 것처럼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살아있고 저렇게 혀가 길어지니까 윤석열을 추정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법원을 막 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잖아요. 판사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그래서 거죠. 내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죠. 내란에 성공해버리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내란이 실패했을 때는 직결처분해야 돼. 바로 쏴버려야 돼. 혀가 길어지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내란 수괴급인 김용현이가 법원 습격한 자들한테 영치금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쟤네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내란, 계엄이 일어나가지고 얘들 빼주는 것밖에 없다고. 잘 버텨라. 헌법재판소라도 습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옥중 편지를 한번 보냈잖아요. 네. 그 서부지법에 있는 60여 명의 애국전사들이라고 이렇게 더 북돋아주면서 니네 정말 잘했어라고 하면서 이번에 영치금까지 보낸 바탕에는 윤석열은 돌아온다. 돌아와서 너네들 다 빼줄 거니까 너희들의 그 신념 잃지 말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이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지금 그 내란 세력들을 규합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러니까요. 확대. 네. 아니 좀 더 넓게 보면은 지금 2차 난동 3차 계엄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모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야. 아니 폭도들한테 아니 내란은 그러면 통치행위였다고 치자. 지들 말처럼. 네. 법원을 습격하는 거를 격려해버려? 니들 잘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의회 폭동했던 사람들 1,500명을 사면해 줬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봤지 트럼프처럼 윤석열도 돌아와서 너네들 다 사면해 줄 거야. 심지어 징역 22년 받은 사람까지 석방을 해줬다는 이 완전히 지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가보면 커뮤니티들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윤석열은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나와요. 수괴의 목을 따야 돼요.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아 근데 역대 대통령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까지 나 살자고 정말 국가를 망가뜨리고 시스템을 파괴하고 없었지. 폭동까지 조정하는 이런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냥 전두환, 노태우도 그냥 감옥에 순순히 갔어요. 맞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사람은 없었어. 이런 세력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취임한 날부터 이재명 탄핵하자고 나설 놈들이에요. 다 맞아요. 그 뿌리라고 그 뿌리.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저 전광훈의 또 다른 특임 전도사가 구속됐어요. 저번에 구속됐던 놈이 이 씨. 이형석. 그리고 이번에 구속된 놈이 윤 씨. 그놈의 윤 씨. 이분 유명한 분이시죠. 전도사면 전도사지 특임 전도사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이거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빨리 탄핵을 시키고 윤석열을 쫓아내라. 뭔 말인지 모르겠네. 저게요.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라고도 불릴 수 없는 극우 세력들은 대한민국 정비 수립 이후로 계속해서 북한만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요? 야, 니들이 북한 자극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북한이 조금만 반응 보였으면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걸로 외환 유치죄까지 가능한 짓을 했는데 뻑하면 북한이 윤석열 탄핵하라고 무슨 지령을 내렸다는 거 증거도 없이 그러면 저 말을 우리 이익지 극우 좀비들이 믿어요. 근데 저 윤모 씨를 아는 사람이라며. 아 이거 좀
아니, 이거는- 가심으로 이야기하고 하자고. 아니 이제 과거에 이거 좀 얘기하면 또 지지자분들이 좀 아니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아니 근데 고충으로. 이제 뭐냐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 처음에 대선 출마했을 때 맨 처음. 그때 한참 이제 235도 있었고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 손가요. 손가락 혁명군에 온 분 중에 굉장히 과격한 분이셨어요. 어. 이 과격한 분이셨는데 나중에 막 원팀으로 해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님이 맞아. 손가락 혁명군을 해산한다. 맞아 해산해. 그 해산한 했죠. 거에 충격을 받고 음. 반 이재명 세력이 된 분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소위 똥파리 그러니까 악랄하게 이재명 까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지지했던 애들 중에 물론 전체 지지자 중에 0.1%도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가치나 내 철학으로 지지했던 게 아니에요. 네.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대가를 받고 싶은데 안 주니까. 이번에 긴급 체포 당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또 있어요. 미친 아줌마. 지금 와서 보면은 러브킴?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게 아니라 그럼. 민주당을 어떻게 갈라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싶었고, 근데 이재명 대표 인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갈라치기 세력들이 침투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막 인기 좋을 때, 네, 막 떠오를 때, 네, 막 그 이재명 성남시장 광화문에서 막 단식할 때 네, 가서 막 사진 찍고 시장님 사랑했던 애들 중에 네.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사실상 이유도 없이 안티 이재명 돼가지고 지금도 트위터에서 암약하는 애들이 있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분들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안모 의원한테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끝내 종착지는 정강훈이더라고요. 네. 다 정강훈한테 갔어. 희한하죠. 아이고. 종착지는 정강훈이야. 정광훈이 또 인간적인 매력 있나 보네. 이제 정광훈 품에 안기네. 약간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쓰레기들이 글로 몰려가는지 그것도 희한해. 그냥 깔때기처럼 싹 몰려가. 정광훈한테 지금 수사가 지금 접혀오자 어제 정광훈이 했던 얘기 기자회견 했어요. 정광훈이 기자회견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 그 특임 전도사라는 애한테 너 배우 세력 아니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차장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하면 인사할 정도 이 정도의 관계자 그런 애들하고 내가 대화하는 군번입니까? 특임 전도사인데. 군대는 갔다 왔냐? 쫄았어요 지금. 쫄았으니까 저런 기자회견을 이를테면 하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특보의 역할을 한 거야. 특임 전도사가. 아니 이 사람 이 내란 그 소요군의 사령관 아닙니까? 다들 사령관이라 부르던데 이 양반은. 당장 체포해야 되는 손절하고 사람인데. 있는 거죠 지금. 네. 손절하고 있는 것이고 정광훈이 했단 말 한번 볼까요?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파옥 요구. 서부지방법원 침탈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선동한 거죠. 네. 진짜 총사령관 역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광훈이도 윤석열 탄핵이 북한 짓이라고 말해요. 맞는 기지 맞는 기 아직까지도. 저거 안 먹힌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구들한테 먹혀요. 먹히는 거죠. 먹히죠.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야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근데 열받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민주진영에 3번 했잖아요. 네. 총 15년 했어.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이분들 대통령 되기 전에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쪽의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적화된다. 살기 좋기만 했어. 아니 그때 국방력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맞아. 경기도 지금의 좋았고요. 방산도 사실은 맞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이 방산 그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 우려먹은 게 7, 80년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북한과의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도 없는 짓 막 폭동을 일으켜도 북한만 갖다 쓰면 그게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역사 청산이 안 된 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광주에서 그렇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이 거기 뭘 갖고 왔어?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폭동 일으켰다고 얘기했잖아요. 폭동 일으킨 증거는 지금 1도 없어요. 저 세력들은 5.18을 북한군이 일으켰다고 믿고 있거나 선동하고 있잖아요. 북한만 끌어오면 사람은 죽여도 돼.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 논리가 훨씬 전 앞으로 가도 다 똑같아요. 6.25를 전후로 엮고 이런 학살 사건들 있죠. 네.
빨갱이니까 죽여도 돼. 다 그런 방식으로 처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들 손에 핸드폰이 있고 한 번만 찾아보면 될 텐데 특히나 윤석열이 취임되자마자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 하면 그럴 정도의 힘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재명 만들었겠죠. 굳이 취임시켜놓고 무슨 탄핵을 시키는 이런 지지부진한 과정을 왜 겪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 세력들하고 폭력 소요를 일으킨 세력들은 확실히 단죄를 해야 되는 이 사람들 단죄 안 하잖아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번에는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똑같은 정도의 비유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들보다 더 극악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체제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북한과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친하게 지내려고도 하고 지금 북한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그렇죠. 민주주의가 선거와 그다음에 그 선거 법치 아닙니까? 근데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부정하고 법치는 법원을 막 점거하고 판사도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아니 솔직히 이 사람들 반국가 세력이에요.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라를 쪼개는 거예요. 나라를. 맞아. 아니 반역자들이라니까요. 왜 그 당시에는 저희 해방되고 나서 뭐 신탁통치네 뭐네 뭐 소련 러시 미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쪼개졌다고 쳐요. 네. 온전하게 지금 선진국가에 되어 있는 나라를 쪼개려고 한 것이 바로 내란이거든요. 그런데 찍기 편한 반란군인 거예요. 그 주동자가 대통령이어서 그렇지만 친위 쿠데타라는 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군대, 경찰 그 모든 게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진짜 나쁜 놈인 게 뭐냐면요. 지는 여태까지 선거라는 거 딱 한 번 출마해서 국가 최고 권력 대통령 됐잖아. 맞아. 근데 그 선거제도 대통령 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자기 편이 지니까 부정선거래. 이런 나쁜 놈이 있으니까 아니 여태까지 어떤 정치인도 딱 한 번 출마해서 대통령 된 역사가 없어요. 진짜 맞아. 어떤 사람 3번, 4번, 5 떨어져도 국회의원 된 것도 희귀하거든요. 이자는 정말 한 번 딱 출마해서 대통령 때까지 된 놈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 체계를 부정선거라 부정합니까? 이 양심도 없는 인간이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없었으면 이제는 죽었다 깨어난 대통령 못됐습니다. 김지효는 지금 말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당선된 게 아니고 당첨된 거예요. 당첨된 거예요. 자, 이야기 좀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 정광훈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첫째 아들 시신 야산에 안매장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무서운 사람. 정광훈 측 이야기는 뭐냐면은 출생신고 되기 전에 죽어가지고 그냥 산에다 묻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사탄 느낌이고. 이게 뭔 말입니까? 어저께 나왔던 것 중에 황교안이 윤석열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야, 이건 좀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바퀴벌레들은 같이 모이나 봐. 그러니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황교안이 대선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박근혜 대신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봤잖아요. 네. 권력의 맛이 있어. 그래서 막 시계도 만들고 막 명패도 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최상목이보단 나은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때 막 이렇게 시끄럽게 안 했어. 황교안은 그냥. 그래도 시키면 시킨 대로 했던 것 같아. 조용히 그냥. 시계나 맞추고 명패나 하는 게 낫지. 최상목이처럼 요러고 그냥 막 설치고 다닐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황교안이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부정선거 전도사 이런 거잖아요. 황교안, 민경욱 뭐 이런 애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선관위 사무총장 윤석열 친구잖아. 동문 네. 지금 여기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해보면 안다니까. 투표가 사실 수개표예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거 못해요. 뭐 좀만 틀려도 난리 나요. 그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는 게 막 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그거 있잖아. 국회에서도 찍었는데 가를 찍었네 한자를 썼네 해가지고 무효표 처리하는 것처럼 애매한 거를 미분리표라고 해. 그거는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윤상현이하고 친하면 남녀기하고 윤상현 딱 중간에 찍혀 있는데 야야 요거 저 윤상현 쪽으로 분류해 이런 정도는 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선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쟤들 말처럼 막 선거 개표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건 우리도 한 수년간에 걸쳐서 이거를 연구를 해본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윤석열이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요. 부정선거를 믿는 게 아니라고. 영구집권 해야 되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계속 흔들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자기 친구를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해가지고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했는데 나온 게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정리를 좀 해드려볼까? 형상기억종이. 그러니까 이게 투표용지인데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지금표를 다 모아놨다고 쳐봐. 총선 때 이렇게. 근데 왜 구겨진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선거 개표 때 쓰는 용지는 조금 복원력이 더 좋다. 근데 요거를 이제 막 확대시켜가지고 아예 민주당 것만 찍어가지고 그거를 아예 그냥 넣어놨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세종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이게 얘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증거잖아요. 근데 선관위 서버를 들어가 봤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서버가 있어요. 옆에 접근 못하게 코드가 빠져 있어. 코드가 빠져 있는데 야 시스템 문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연결해봐.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 시켜줬어. 비밀번호는 쉽게 1, 2, 3, 4, 5다. 뚫고 들어와봐.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둔갑을 하냐면 심지어 선관위 서버의 비밀번호는 1, 2, 3, 4, 5래. 아, 그건 임시로 발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짜뉴스로 만드니까 사람들 믿어버리는 거지. 아무튼 황교안이 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네. 하겠죠. 자, 1분 마치겠습니다. 자, 구자 형님, 여봐라 건의를 형장으로 대령하라. 그리고 작두를 준비해라. 지켜보시자고요. 팝콘 가기지 마.